자,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일단 우리 일반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직선의 방정식이냐면, 자, 요렇게 생긴 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y 플러스 c는요. 이렇게 x와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방정식. 자, 이것을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A는 0이 아니고 B는 0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자,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 자, 이런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볼 건데요. 뭐 A도 0이고 B도 0인 경우는 X하고 Y가 다 없으니까 그냥 C는 0, 이거는 뭐 이렇게 방정식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미지수가 있어야 뭐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거니까. 그죠? 방정식 그러면 뜻이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경우 A가 0이 되면, 자, X항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0 곱하기 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니까 여기서 정리를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 즉 y는 상수꼴에, 이런 꼴에 어떤 방정식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떤 식이었냐면 이런 식이었어. 여기 어떤 상수값 있어서 요게 마이너스 b분의 c가 뭐 양수라고 치면, 자, 요렇게 되는, 모든 x에 대해서 y의 값들이 일정한 거지. 즉 x축과 평행한, 요 x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되는 거고, 그죠? 이런 형태인 거고. 자, 여기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자, ax 플러스 0 곱하기 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요것도 정리를 하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c라는, 요것도 마찬가지 어떤 상수, x는 상수 꼴인 거잖아. 그럼 요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y 값이 뭐가 되든 x 값이 이 값으로 일정하니까 어떤 일정한 값, 상수 값이 있어서 y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직선이 된단 말이야. 요거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그대로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x에 대해서 y의 값이 다 어떤 특정한 상수값으로 일정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뭐 y는 이렇게 뭘로 할까? 별골. 별골? 자, y는 별골. 요런 별이 상수예요. 그럼 여기 y는 별이라는, 여기 별을 지나는 거지.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x는 하트골. 뭐 이러면은 여기가 이제 하트인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x는 하트.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로로 되는 직선과 세로로 되는 직선의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죠? x축과 평행한 직선의 형태.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거를 요렇게 바꿨었죠. 여러분들이 요렇게. 요, 그, 둘 다 0이 아니니까 요거를 y는 하고 이제 바꿨었죠. 요거 할 수 있죠? 요거 한 번만 보여줄까? 자, 이항에서 x항과 상수항을 이항하고 이제 y의 개수인 b로 나누면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요렇게 되니까, 자, 이때 여기가 뭐라고 했냐면 요걸 기울기라고 했고, 기울기. 자,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y절편이라고 했죠.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이제 요 기울기와 y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죠. 네 가지 경우의 그림이 있었어. 요렇게. 자, 둘 다 양수인 경우는 요렇게. 그죠?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 이게 좀 이렇게 쓰기 좀 그렇다. 요 y절편이야. y절편도 양수인 경우. 그리고 요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양수인데 y절편은 음수인 경우.
요렇게 되는 경우는 기울기 음수고 y절편은 양수. y절편은 양수인 경우. 자,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도 음수고 y절편도 음수인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형태. 그죠? 뭐 네 가지 형태라고 보기도 좀 그렇죠. 그냥 다 그냥 비스듬한 직선. 이렇게 비스듬한 직선. 그러니까 요 방정식은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거였죠. 그지?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간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자, 요런 형태, 요 위에 있는 이 두 가지 형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니까 문제를 풀 때 이거 나올 때마다 그냥 요런 형태는 그냥 식 바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축과 평행한 형태겠구나. 축과 평행한 형태겠구나. 그러면 y는 별꼴이나 x는 하트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비스듬한 이러한 1차 함수 꼴일 때 1차 함수 꼴일 때는 어떤 식으로 식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한번 보자는 거지. 그래서 자, 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내용을 복습한 거고 중2 내용 복습한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요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확인을 해 봅시다. 자, 어떤 걸 확인할 거냐면 자, 기울기가 주어지고 어떤 지나는 한 점을 줬을 때 지나는 한 점 a, b 이렇게 지나는 한 점을 줬을 때 요럴 때의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요 결론부터 써놓자면 결론은 이렇게 돼요. y-b는 m의 x-a 요렇게 하거나 혹은 선생님은 요렇게 쓰는 걸 좋아하는데 요렇게 어떤 분들은 여기 y-b 뭐 교재에 따라서 어떤 교재는 y-b는 m의 x-a 아까 처음에 썼던 그런 모양으로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은 요렇게 쓰는 걸 좀 더 좋아하거든. y는 m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서 선생님은 요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왜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까? 요 식의 의미는 뭘까? 왜 저렇게 되는 걸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요. 실제로 직선을 그려요. 이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x축, y축. 그리고 여기 어딘가 a, b를 지난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요 임의의 점 x, y에 대하여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이야 a, b가 아닌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니 우리는 요 기울기라는 식을 이용해서 좀 뭔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까? 요건 지워도 되겠다. 아이고, 요것만 그릴게요. 굳이 요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 여기가 x거든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거든. 그죠? 그럼 요것도 그릴 걸 그랬다. 자, 여기는 y축이고 여기가 이제 y좌표의 y야. 요 y좌표의 y고 요건 x좌표의 x고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자, 그 기울기는 정의야. 기울기의 정의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야. x 증가량이라고 했는데 뭐 x 변화량이라고 해도 되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뭐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증가량으로 했었으니까 증가량이 더 익숙하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그럼 x 증가량은 한마디로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죠? 요 길이. 그죠? 근데 정확하게는 길이인데 또 방향성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이제 큰 수 빼기 작은 수로 쓰는 거지. 그러면 x-a라고 볼 수 있겠고, 그죠? 그때 요 길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 길이는 우리 요 길이가 y-b긴 한데
y-b이긴 한데, 자, x-a분의 y-b가 기울기니까 m이잖아요. 그지? 맞아요? 그럼 요거를 양변에 분모에 있는 x-m을 곱하는 거야. 그럼 y-b는 m의 x-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만 이항하면 요 식이 그냥 되는 거죠. 갑자기 이게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 요 방정식이라는 건, 요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결국에 어떤 임의의 점, 요 직선 위의 임의의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해놓고, x랑 y 사이의 관계식만 알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요 관계식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요걸 사용하는 거야. 여기는 x-a고, 요건 y-b니까. 그지? 걔네들의 그 관계, 즉 기울기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랑은 라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기울기가 m이니까, 그죠? 그대로 정의, 기울기의 정의에다 그대로 적용시켜서 식을 만들어낸 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죠? 그래서 기울기와 어떤 지나는 한 점이 있을 때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면 된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지. 직선에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자. 자,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바로바로 세울 수 있다. 요런 특수한 경우 말고, 요 특수한 경우에서는 기울기가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런 거 같은 거였지. 요 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때는 기울기가 0인 경우라고 보면 돼. 특별히 기울기가 0이 되면, 즉 기울기가 0이라는 거는 여기 분자가 0인 거잖아. 그럼 분자가 0이라는 거는 요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x축과 평행해야 요 y-b가 0인 거니까 y랑 b랑 같은 거죠. 요 점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럼 요거는 뭐냐면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 여기 분모가 0이 되면은 기울기 이거 안 되죠. 0이 되면은 기울기가 없잖아. 그죠? 이제 분모가 0이 되면 요 x랑 a랑 똑같은 경우니까 x가 요렇게 쭉 가서 a랑 같은 점이야. 요 점이 1로 오는 거야. 요렇게 세로로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죠. 그지? 요 점이 1로 오는 걸 테니까. 요 점이 1로 오는 걸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 경우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없는 경우다라고 보면 돼. 기울기 없음, 구할 수 없는 거지. 이해되나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식에서 분모가 0, 얘는 기울기 구할 때 기울기식에서 분자가 0.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특수한 경우고, 자, 그 외에는 기울기 구할 수 있을 테니까 기울기가 있고 지나는 한 점이 있으면 식을 이렇게 세운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앞으로 항상 자동으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해야 돼. 요거는 빨간 걸로 표시할까요? 요거는 지나는 한 점과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딱 주어지면 바로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지나는 한 점은 뭐 그냥 지나는 점으로 주겠지. 그죠? 지나는 점으로 주겠지. 그러면 기울기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야. 기울기를 주는 방법. 어떤 식으로 많이 주냐면, 첫 번째는 뭐 그냥 지나는 두 점을 줄 때가 있어.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면, 그러면 여기서 보여준 것처럼 x좌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걸 쓰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을 주면 그대로 그냥 정의를 이용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1하고 뭐 4,5를 지난다. 그러면 요렇게 두 점을 지난다. 그러면 기울기의 정의에 의해서 x 증가량 4-2분의 y 증가량 5-1 이걸 해보면 되는 거지.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군요 라고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그죠? 그러면 기울기 2 나와 있고
지나는 점은 이 점이나 이 점이나 아무거나 쓰면 돼요. 그러니까 y는 기울기 2에 x-x좌표 쓰고 플러스 y좌표 이렇게 하면은 된단 말이야. 여기 2,1을 4,5로 바꿔도 식은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똑같을 거야.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지? 자, 이걸 쓰는 거야. 자, 여기 다시 한번 y는 기울기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요게 뭔지, 요 2가 x좌표고 요 1이 y좌표다 이런 거를 기억하면서 익히면서 이게 습관적으로 바로바로 나오게끔 이렇게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을 줄 때도 있고, 또는 이런 경우 있어요. 특별히 요 지나는 점 중에서 요런 경우 여기다가 얘 하나 더 하자. 아예 여기다가 넣으면 되니까 절편을 줄 때가 있어. x절편, y절편 이렇게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x절편을 뭐 예를 들어서 2,0이고 y절편은 0,4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는 마찬가지 이것처럼 똑같이 정의를 이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 뭐 여기서 이걸 빼면 0-2분의 항상 같은 쪽 방향으로 빼야 돼. 4-2 이렇게 빼면 되죠. 그러면 여기는 -2분의 4라서 -2가 되겠네. 그럼 요거는 특별히 봐봐. 어차피 0에서 빼는 거고 뭐 0을 빼는 거잖아. 하나는 0에서 빼고 하나는 0을 빼니까 요 하나는 부호가 바뀌고, 즉 x절편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됐죠. y절편은 그대로 썼죠. 그러니까 x절편하고 y절편 중에 하나가 부호가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뺐지만 우리가 정의상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도 되죠. 그 2-0분의로 하면 0-4가 되니까 이번에는 분모가 2고 분자가 -4잖아. 그지? 이래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특별히 요런 경우에는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면 돼. -x절편분의 y절편 요렇게, 아이고 점선으로 되어 있네요. 자, y절편 요렇게 하면 요게 기울기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 이것도 알아둡시다. -x절편분의 y절편은 기울기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또 요거는 공식도 있어요. 그 중학교랑은 다르게 고등학교는 요것도 또 공식이 하나 있거든. 요거는 이제 추가로 참고로 꼭 알아둡시다. 참고사항이 되는 거지. 여기서 참고, 어떤 참고냐면 이런 거지. 참고고 이것도 알아둬야 되고, 자, x절편을 a라고 주고 y절편을 b라고 줬을 때 얘는 그 기울기랜다. 미안해요. 자,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냐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자, 뭐냐면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식을 세우면 요게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단수돼요. 봐봐. a, 0을 만족해야 됐잖아. a, 0 딱 넣으면은 a분의 a가 1이니까. 그지? a, 0 만족하고. 그 다음에 0, b도 만족해야 되지. 그럼 0, b 대입해서 b분의 b가 1이니까 여긴 0이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얘 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인 거죠. 그지? 이 두 점 만족하죠. 선생님 그거 가지고 부족한 것 같은데요. 자, 설명을 해보면, 자, 이걸 가지고 요 위에 여기 앞에서 했던 설명 방법으로 식을 한번 세워보면,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해서 기울기 구하면은 요렇게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그래서 식을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절편분의 y 절편, 요게 기울기에 x좌표 y좌표를 써야 되잖아. 근데 y절편이 있으니까 특별히 요거는 x 그냥 플러스 b라고 쓰면 되죠. 왜? 요거잖아. x 마이너스 x좌표 0이고 y좌표 b, 이게 0, b니까. 그죠? 0, b. 그럼 0이니까 어차피 0이면은 이거 곱해봐야 0일 테니까 요건 없애고
y절편만 딱 쓰면 되죠.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는 기울기 y절편 이렇게 썼던 거잖아. 이 중학교 때 쓰는 방식으로 쓰면은 이해되죠.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양변에 b분의 1을 한번 곱합시다. 갑자기 b분의 1을 곱해요? 요 모양 만들려고. 자, 그럼 b분의 y는 자, 여기 b분의 1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x가 되고요. 그죠? b가 약분될 거고 x는 분자에 곱해지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a분의 x를 2항만 하면 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당연히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요거 기억을 해 둡시다. 그러니까 x절편 y절편 나왔을 때 기울기도 바로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x절편 y절편 있을 때 직선의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 자리가 애매하네. 밑에다 쓰기는 좀 애매하고, 그리고 이쪽에다 쓰기도 좀 그렇고. 자, 기울기를 주는 방법 두 번째, 요런 것도 있거든요. x축과 정확하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줄 때, 각의 크기를 주면, 요때는 자, 그 각을 뭐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값이 그냥 탄젠트 세타 이렇게 좀 안 쓰냐? 탄젠트 세타가 곧 기울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잖아.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을 때 뭐 양의 방향이라고 해서 요것만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 이루는 요 각 있죠. 요 각을 세타라고 줬어. 여기 너무 좁다. 옆에다가 어차피 여기가 침범이 되는군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y축을 여기다 그릴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요각이 세타래. 그러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인 거잖아, 결국엔. 그죠? 뭐 요쪽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여기 직각삼각형 임의로 만들면 돼. 알겠죠? 그러면 요 각을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탄젠트가 바로 요 길이, 여기 탄젠트가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되는 거잖아. 이걸로 할까? 요 길이분의 요 길이. 그러니까 이것분의 이거가 탄젠트잖아요. 그지? 그럼 탄젠트 세타 이것분의 이거, 이게 기울기 아닌가? 그대로 정의 아닌가? 그지? 그러니까 탄젠트 값이 곧 기울기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됐나요? 탄젠트가 곧 기울기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주는 방식은 여러 가지인 거야. 자, 이런 방식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자,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한번 몇 개만 해보도록 합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직선은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만 알면 된다. 그리고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 중학교 때부터 엄청 강조를 한 거고, 그죠? 자, 잔소리가 너무 길어요. 빨리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봅시다. 뭐 어떤 걸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 자, 기울기가 주는 거야. 자, 뭐 요거를 한번 해볼까? 자, 이렇게 x축과 이루는 요 각의 크기가 45도래 이렇게 주고, 자, 점 2,4를 지나는, 여기 어떤 점을 지나는데 요 점의 좌표가 2,4를 지나는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고, 자, 요 점의 좌표가 2,4다. 그러면 45도니까 우리 탄젠트 45도를 생각하면 돼요. 탄젠트 45도가 1이죠. 그지?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이게 기울기다. 요게 기울기. 그러면 오케이. 요건 식을 써보세요. 그럼 y는 기울기 1이니까 1에 자 x 마이너스 x좌표 플러스 y좌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1에 1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하면 y는 x 플러스 2 요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너무 쉽네. 됐어요? 자, 두 번째 뭐 이런 것도 해볼까요? 2점 2,4 하고 뭐 6,5를 지나는 직선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럼 기울기를 먼저 구해보면 x 증가량 6-2분의 y 증가량 5-4 해보면 4분의 1 요게 기울기네. 그러면 식을 y는 4분의 1에 x-x좌표 플러스 y좌표 요렇게 하시면 되겠다. 2,4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분배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 정리는 귀찮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됐나요? 오케이. 됐네. 뭐 다른 거 해볼까요? 다른 거 뭘 해볼까? 요런 거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요런 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간혹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기본이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좀 응용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로 이제, 세 점이, 자, 어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위에 있을 때, 요런 형태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좋으냐면,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거, 기울기는 일정하다. 요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니까 잠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울기가 일정하다.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우리 앞에서 내분 외분 배웠잖아요. 그런 걸 이용을 해도 돼요. 요것도 이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것도 이게 내분점, 외분점, 내분점과 외분점 요걸 이용을 해도 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는 기울기 일정한 걸로 해서 연습을 해봤을 테니까 내분 외분을 이용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여기 자리가 괜히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여기를 좀 지워도 될까요? 선생님이 요거를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 옮겨 볼게. 이거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여기를 조금 넓힙시다. 괜찮죠? 자,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세 개의 점이 여기에 있대. 응? 세 점의 좌표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여기 1,K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K, K-2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 K 플러스 4가 있대.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봐봐. Y좌표만 봐도 여기 K 플러스 4하고 K하고 K 마이너스 2면은 K가 요 가운데로 와야 되겠죠. 그죠? 그지? 그래서 여기 잘못 그렸네. 잘못했어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K, K 마이너스 2고 자, 여기는 아예 또 잘못 썼다. 여기가 1, K이고요. K, K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한 직선이 있대. 세 점이.
그죠? 그리고 요 k하고 1하고 1-k라고 돼 있잖아. 그럼 k가 양수면 요 점이 왼쪽에 있고 요 점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k가 음수면 그때 반대로 그냥 지금 그림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양수냐 음수냐를 모르니까 이건 그냥 대충 그려놓고 하는 건데, 대신 y좌표는 확실하게 대소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린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보면 되겠어. 됐다. 그러면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기울기 하면 되잖아. 얘네 둘 가지고 기울기를 하면 x 증가량 뭐 1-k분의 자, y 증가량 여기서 이걸 빼면은 이제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도 기울기 하면은 자, 여기서 이걸 여기서 이걸 뺄까?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여기서 이걸 빼면 그냥 k분의가 되는 거고. 그죠? 자, 여기서 요걸 뺐어. 여기서 요걸 빼면은 -4가 되겠죠? 그럼 요게 두 개가 서로 같아요.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지. 이게 기울기, 요것도 기울기니까 서로 같아요라고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 식을 세워서 1-k분의 2는 -k분의 4. 요거는 이렇게 써놓고 양변에 k에 1-k를 곱해서 요쪽은 2k가 되고요. 자, 이쪽은 -4 플러스 4k니까 k 값을 구해보면 2가 나올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거든. 괜찮죠? 이렇게 구하면 돼. 자, 근데 자, 요런 것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내분점과 외분점. 그러니까 이게 b가 있단 말이야. b가 일정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자, 이쪽은 내가 글을 많이 썼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직각삼각형들을 막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라는 거야. 이렇게 b를 따져보는 거니까 우리 평행하면 b가 따라가는 거였죠. 요거는 빨간 거는 너무 색깔이 진한 것 같고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잘 봐봐요. y좌표를 보면은 여기의 길이가 요만큼 2가 커지고 요만큼 4가 그림 너무 여기가 2가 커지네, 여기는 4가 커지네. 자, 여기가 1대 2죠. 그러면 봐봐. 여기가 1대 2라는 거야. 그죠? 평행선 따라서 요 평행선 따라서 여기가 1대 2니까 여기도 1대 2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도 요 평행선 이번에는 빨간색 요 평행선을 따라서 여기도 1대 2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1대 2구나. 여기서 1 커질 때 여긴 2 커지면 되겠구나. 이런 식인 거야. 되나요?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1 커진 때 2 커진다. 그러면 x 증가량 1-k가 k랑 자, y 여기서 요거 빼는 거 -k가 1대 2니까 식을 요거 해서 계산하시면 -k는 이렇게 곱한 거 2-2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거 이항하면 k는 2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이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게. 이거 지금 길이로 지금 하잖아. k가 음수가 되면 여기 정확하게 k가 요거를 반대로 했을 때도 생각을 해봐야 돼. k-1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 k-1이라고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k-1로 했으면 여기서 1- 요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 요거니까 여기는 k가 되겠죠. 그게 1대 2다. 요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k는 2k-2니까 요때도 k를 구하면 k가 2가 되거든. 그러니까 자, 뭐냐면 방향성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때는 방향성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할 때 요거에서 요걸 뺐으면 요 길이 구할 때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거죠. 가로죠. x좌표니까 요 길이 구할 때 여기서 이걸 뺐으면
요 길이 구할 때도 여기서 요 길 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빼는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 1대2라는 거 이용을 합시다. 근데 여기는 생각해봐. 여기 막 문자 여러 개 있으니까 좀 불편하긴 하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수가 좀 있어서 요 몇 대 몇이 좀 보기가 좀 쉬우면 아니면 이걸로 해도 돼. 공식을 써도 돼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B로 써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건데 공식 기억하시죠? 공식. 이게 내분이잖아. 요 1, K는 얘네 둘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X 좌표를 따져보면 되죠. Y 좌표는 이게 1대2라는 걸 알아낸 거니까 Y 좌표를 가지고 이게 1대2라는 걸 알아낸 거니까 X 좌표를 가지고 1대2를 이용하면 되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공식 1 플러스 2분의 자 1은 어디다 곱하고 1은 뒤에다 곱하고 여기 뒤에 좌표 마이너스 K 플러스 1 곱하고 자 2는 여기 앞에 좌표에다 곱해서 더하는 거지. 자 그래서 그것이 얼마다? X좌표 1이 된다. 그럼 여기가 이제 위에 분자가 K 플러스 1이 되고 분모는 3이 되고 요게 1이니까 따라서 K는 2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비례식보다는 이게 훨씬 그러니까 공식 쓰면 훨씬 더 이해가 더 쉽죠. 공식은 쓰다가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공식이 된다. 아까 그 비례식은 쓰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분점 외분점 내분 외분 생각해서 이게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으니까 특별히 이런 거는 특히나 아이고 왜 이래요 아이고 이것도 다른 색으로 하고 싶어. 얘네들 Y 좌표들을 딱 봤더니 여기는 2차이 4차이 나니까 그래 Y좌표 2대 4구나 즉 1대 2구나 Y좌표 1대 2로 내분한 거니까 X좌표도 1대 2로 내분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요건 중학교 때 했던 거지만 중학교 때 기울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풀었다면 요 기울기 푸는 거 익숙하니까 요런 건 할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배웠기 때문에 요런 걸 이용을 해서 내분 외분 공식을 이용해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해줍시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있었죠.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해결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자 여기 요 첫 번째 예까지만 확인을 잘 해주시면 되고, 요 뒤에 있는 두 번째 예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간 거니까 내분 외분점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 좀 해보시고, 자 여기 첫 번째 기울기를 이용해서 했던 거는 중학교 거랑 동일하니까 뭐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